지난 이야기. 한 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났었죠? 얘가 쏠쏠이거든요. 인사도 힘들 만큼 까칠했던 녀석. 간식 먹자. 못 먹었잖아. 간식마저 매몰차게 거부했는데요. 사료를 먹은 적도 없어요, 낮에. 저희 아빠. 밥도 싫어?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제야 밥을 먹었던 솔솔이.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솔솔이는 길에서 생활하던 친구인데 이제 구내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좀 길에서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구조해서 발치를 그때 구내염 때문에 송곳니 4개 두고 다 발치를 했어요. 구조 당시 상태가 꽤 심각했는데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잡아서 이빨이 다 뽑히고 그리고 가둬놨다 이런 생각에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꿈쩍하지 않은 채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하는 솔솔이. 과연 녀석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솔솔이 같은 경우 2살이면은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발치라는 과정, 그러니까 송곳니 4개를 빼면 20대인데 20대시죠. 네. 20대인데 이빨 4개만 있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쵸. 네. 일단은 그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얘가 마음을 안 여는지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문제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솔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집안에서 나오지 않은 녀석에게 직접 간식을 주려고 할 때마다 경계심이 심했었죠. 아, 저렇게? 밥도 싫어? 지금 방금 귀 보셨어요? 귀? 네? 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틀자마자 보이는 게 저 귀 모양이에요. 귀가 뒤로 젖혀진다는 거는 상당히 무섭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그 수염 있죠. 고양이는 수염으로도 수염, 눈, 귀, 그쵸. 이걸로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수염이 뒤로 젖혀지면 그것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혀는 내밀어요. 혀를 내미는 것도 긴장할 때 하는 쩝쩝거리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면 아이들이 코를 자꾸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 핥고 수염 뒤로 가고 귀 뒤로 가고 전형적인 모든 걸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나 너무 무섭다고 지금 상황이. 간식을 줄 때마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의 행동은 결국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래서일까요? 직원들이 나간 후에야 간식을 먹기 시작했었죠. 아, 이렇게 먹는구나. 하지만 먹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아 안타까웠는데요. 너무 힘들게 먹네요. 아이가.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의 지금 치아는 좀 통증이나 이거 먹는 거를 봤을 땐 좀 심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치아 통증 때문에 더욱 예민했을 솔솔이. 그런 녀석을 돌보는 직원들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게 여기까지 봤을 땐 어디가 제일 힘들죠? 아이가 힘들어요. 그쵸. 입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든 것들은 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먹여주려. 그렇더라도. 일단 구내염만 있는 게 아니라 발치를 진행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 질환 중에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치아의 뿌리가 잇몸에 흡수되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극심한 통증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을 표현하는 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질환이에요. 현재도 이와 관련된 통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솔솔이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님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애를 계속 지금 괴롭히고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미처 몰랐던 솔솔이의 상태. 녀석을 위한 것들이 결국 녀석을 더욱 힘들게 했다니. 직원분들 정말 당혹스럽겠네요. 녀석의 치아 관리도 신경 써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었나요?
최악의 지금 상황에 지금 칫솔질. 입이 너무 아픈 애인데. 더 싫죠. 솔솔이에겐 이 또한 자극이었겠어요. 반성하게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치아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맛있는 치약, 물에 타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이한테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되죠. 고민은 또 있었습니다. 녀석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때마다 난리도 아니었죠. 미안해.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블랑킷, 그 소위 말해서 저런 담요를 이용해서 아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 지금 되게 위험해서. 그때 엄청 세게 물렸어요. 그니까. 저거 다쳐요. 지금 손. 네, 고무장갑이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 블랑킷을 이용해서 아이를 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다고. 담요를 쓰긴 했지만. 담요를 쓰는 건 맞아요. 담요를 쓰는 건 맞는데 담요를 좀 올바르게 하면은 아이를 좀 더 편하게 안아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호자님이 다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도 긴장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도 상해 다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담요로 안전하게 고양이를 감싸는 꿀팁!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놔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를 고양이를 여기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모양을 V자로 만든 다음에 목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한 방 싸고, 예,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고양이 목 뒷부분을 눌러 고정시킨 후 담요로 감싸주면 끝! 이렇게 해서 얘를 싸면 돼요. 이렇게 싸우시면 아이가 얼굴만 보이죠.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솔솔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는데요. 나오는 거 처음. 집안에서 꿈쩍한 턴이 어쩐 일로 나왔을까요? 화장실을 계속 참고 있었을 것 같은데. 녀석 정말 급했나 봅니다. 화장실은 밀폐형보다는 개방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처럼 경계심이 많은 애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 발생.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심지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는 안 돼. 저건 치워야 돼요. 네. 지금 미미가 그렇죠. 저렇게 자극을 하는 거 얘가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 사무실엔 모두 3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했는데 경계가 심한 솔솔이와는 잘 지낼까요? 이렇게 쳐다 응시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긴장도가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솔솔이가 먼저 고개를 약간 돌렸어요. 미미와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하는 솔솔이. 그건 솔솔이가 먼저 피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미는 계속 쳐다보고 있죠. 이제 솔솔이는 이제 또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쟁, 그러니까 싸움을 오히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 관련된 공격성,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주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성.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보호자님들은 이제 마음의 문제인지 마음의 병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근본적인 거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의 문제. 세 번째는 그 환경 자체가 아이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그 통증을 유발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상황이 생길 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자극에도 두려움을 느끼며 집안에서만 지내왔던 솔솔이. 그런 녀석을 돕기 위해 먼저 주변 환경부터 살펴봅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아이가 모든 공간을 긴장감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콘도가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의 경우에는 보통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양이 콘도는 수직적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콘도를 만들어 갈까요? 콘도. 솔솔이를 위한 환경 개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양이 콘도고요. 자, 그럼 솔솔이만을 위한 콘도 만들어 볼까요? 녀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손을 돕는데요. 우와, 솔솔이의 새 보금자리 드디어 완성! 쉽게 만들었죠. 간편하네요. 저희 목표는 솔솔이가 모든 걸 여기서 안전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장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하나씩 모래. 네, 이쪽 가위로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모래를 바꿔주실 때는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가 이전에 쓰던 모래를 한 10분의 1 정도 섞어주시면은 아이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훨씬 좀 쓰기 좋을 수 있어요. 의지감을 안 느끼면 이거를 1층으로 화장실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밥도 먹고 안전하게 화장실도 쓰고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좀 덮어줄 거예요. 벽에다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야를 가려주면 돼요. 자극에 예민한 솔솔이를 위해 외부 시선도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솔솔이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이동장에 옮길 때도 피를 봐야 할 만큼 한바탕 전쟁이었는데요. 미안해.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담요를 들고 담담히 걸어 들어오는 나흥식 선생님. 드디어 녀석의 이동작전 돌입. 솔솔아, 이번엔 잘해보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천천히 담요로 녀석을 감싸는데요. 다들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때 그래서 안아주시면 돼요.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시면 돼요. 네. 우와,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이런 아이가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네. 시야를 가린다는 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담요로 솔솔이의 시야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새 집으로 이동시키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솔솔이. 괜찮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역시 당황하지 않는 선생님, 믿음직스럽죠? 시야를 가리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침착하게 솔솔이를 다시 옮깁니다. 힘이 엄청 세. 긴 사투 끝에 안전하게 새 집으로 입성.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들어가서 저 공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일단은 좀 놔둘게요. 되게 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생각보다 공격하진 않죠. 그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예요. 아이한테. 시야에 눈에 띈다라는 거는 긴장감을 계속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면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긴장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시야가 참 중요하군요. 어쨌든 솔솔아, 새 집에서 잘 지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녀석을 오히려 힘들게 했던 직원들, 올바르게 다가가는 법도 알아야겠죠.